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한동훈 전 국내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이 지구당 부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전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제가 지난 이틀 동안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좋지 않고 기침이 계속 나와서 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을 찍었는데 기침 소리만 계속 반복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중도 포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저께 밤에 원래 이 찍으려고 했던 주제가, 그리고 몇 편 찍었습니다. 같은 주제로. 근데 이 목소리가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찍었던 영상의 주제가 바로 이 지구당 부활이었습니다. 이 지구당 부활을 제가 왜 얘기를 꺼냈느냐, 그날에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국내인 총선 후보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 지구당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자신이 선거를 치러보니까 이 원외 당협을 이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이 지구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전원들이 그 당일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논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논평의 핵심은 뭐였냐면, 지구당 부활, 그거 상당히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 이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구당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은 뭐냐면, 그러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당과 당협, 지금 현재 당원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 지구당 같은 경우에는 당의 공식 기구입니다. 이 당원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당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지구당이란 간판만 없고 법적 권한만 없지, 이 당원 협의회도 사실상 과거의 지구당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과거의 지구당은 이 당의 공식 기구였기 때문에 상시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당원 협의회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지구당에서 상시적인 정치 활동을 해봤자 뭘 했겠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당원 협의회, 당협위원장 명의로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동네 곳곳에 현수막 게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정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활동, 이거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뭐냐면, 여러분들, 이 사무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구당은. 그리고 뭐 거기에 유급 직원을 둘 수도 있는데, 그건 돈 문제는 제가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당을 부활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의 요지는 뭐냐면, 지구당은 사무실을 합법적으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무실이 그 지역에 이 당원들의 거점이 되고, 그 당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 당원들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논쟁의 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글쎄, 여러분들께서 그 지구당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과거 지구당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지구당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해당 지역, 만약에 국회의원이다, 지구당 위원장이,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은 뭐 여기 지구당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쓸 거고,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당원 교육 훈련, 그다음에 뭐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뭐 정책 토론 이런 거에 신경을 썼고, 이 지역 현안 관련 무슨 대책 수립 이런 거에 신경을 썼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지역 유지들을 만나서 그런 이권 청탁에 개입을 하고, 그걸로 후원금 땡기고, 아마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지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구당이 없어진 데는 없어질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의 당원협의회, 솔직히 자발적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 지구당은 상시적인 정치 활동을 했었고, 이 정치 활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정치 활동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치 활동을 하는 데는 자기 세력들을 계속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면, 동, 리별로 자기의 조직책을 다 심어놔야 됩니다. 근데 과거 지구당은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불법 정치 자금도 많이 받았고, 그 돈으로 자기 세력들을 키워놓는 겁니다. 평소에도 계속. 근데 지금 현재 당협을 보면은 이런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이 자기 돈을 써야 됩니다. 당협위원장이 지구당 사무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당협위원장이, 여러분들 동네 가시면은 무슨 희망 포럼, 무슨 발전 포럼, 무슨 발전위원회 이런 식으로 간판을 달고 있는 데가 있고, 또 그 해당 당협의 위원장이 변호사나 무슨 뭐 이런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무실이 이제 일종의 당협
사무실로 대체되는 그런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건 별로 없습니다. 핵심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상시적인 정치활동, 이 정치활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평소에 자기 조직들을 불려나갈 수 있느냐, 이 지구당 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이 조직을 계속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과연 정치활동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정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개혁, 정치혁신, 과연 거기에 부합하는 방향인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 결국엔 돈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얘기하는 이 지구당 부활에 찬성한다는 이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나 정치는 하고 싶은데 이 동네에서 원외는 이번에 당선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당선이 안 됩니까? 결국에는 거기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당선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정치는 하고 싶고 그런데 내 돈 쓰긴 싫다. 또는 나 돈이 없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후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정치하고 싶다. 이겁니다, 사실은. 너무 간단한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해도 결국 핵심은 돈입니다, 돈.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개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그 정치 개혁은 뭡니까? 또 국회의원 특권 폐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온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협 위원장들의 이런 후원금 모금마저도 풀어준다? 이 후원금 모금이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도 분명히 정치 자금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치자금법상. 근데 그 사람들이 꼭 합법적인 자금만 쓰고 있습니까? 불법적인 그런 청탁에 개입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수수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적발안된 그런 걸 감안하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과거 지구당이 없어졌던 이유가 바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정치적으로서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근데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결국에는 각 지역의 이런 이권과 관련된 업자들의 자금이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지구당이라는 게 이 당원들의 어떤 의지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업자들의 휘둘리는 지구당 위원장에 의해서 사유화되겠습니까? 근데 이 현재 이 당협이 지구당으로 바뀐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보다 지금 현재 뭐 우리 사회가 이런 돈 문제 이런 거에서 투명해졌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도가 바뀌면은 그 제도에 따라서 각종 또 이런 돈의 흐름이 달라질 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업자들의 속성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돈을 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특히 또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정치 지망생들의 그런 속성이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구당 부활이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부작용도 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게 국민 실생활과는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정치권에 지금 복귀하려고 하는 와중에 그리고 이 국내외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이렇게 그렇게 전망되는 와중에 내는 메시지가 이거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거는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대국민 이런 밀착 그런 이슈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했던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그냥 지지층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수도권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당협을 지구당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글쎄 그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렇게 길게 좀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돈입니다. 돈. 지금 천목현이 이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선거에는 나가고 싶고 평소에도 정치 자기 홍보하고 싶고 그렇긴 한데 이게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드는데 내 돈은 쓰기 싫다. 그러니까 나 후원금 받고 싶다. 근데 후원금 지금 당협으로 못 받지 않느냐. 그럼 지구당이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거기에 찬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이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제가 그저께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했던 얘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다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시민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고 정치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기득권의 벽을 깨고 물론 이 원내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아주 막강한 기득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외 당협을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은 기득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분명히 기득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당협위원장이라는 것도 그 누구의 선이 닿아서 그 누구의 줄로 인해서 당협위원장으로 내리꽂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조차도 아무런 배경이 없는 정치 지망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조차도 기득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당협도 아니고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후원금을 받아서 자기의 정치 활동을 하고 자기의 조직들을 각 지역에서 늘리고 그런다고 할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자 했던 그런 지망생들 입장에서는 아주 공고한 기득권을 다시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뒤에 했던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앞서서 가졌던 그런 문제의식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 그랬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특권 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세웠던 이 정치개혁이 뭡니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그 다음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국회의원 세비 반납, 그리고 당 귀책 사유로 치러진 뭐 보궐선거 이런 거에는 공천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세비를 갖다가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한다. 불법 뭐 정치자금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땡기는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모금하는 그런 것들 갖다가 근절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정치개혁입니다. 이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아니면 어느 정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당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이 정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이 높고 이 정치의 불투명성이 계속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자질과 능력과 그런 도덕성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들의 돈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 돈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끌어다 쓰는 걸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다.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고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당 부활이 국내임 원외 당협을 키운 데는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우려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한 그 우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떤 이런 정책 메시지 또는 당 운영과 관련된 메시지 또는 이런 당 조직 정비와 관련된 메시지 이런 거를 낼 때는 페이스북이든지 뭐 육성이든지 직접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지구당 부활이란 이 메시지가 지금 이틀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후보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뜻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뜻이라고 해도 그거를 왜 살려야 되는지 그 이유가 별로 합당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우리 국민 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나라 정치 교육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게 설명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기 위해서 또는 정치에 복귀하기 위해서 내놓는 메시지로서는 상당히 부족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런 순기능 때문에 이렇게 부활을 시켜야 되고 이런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함으로써 이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신이 2002년도 한나라당 그 대선 자금 의혹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차떼기 사건 이걸 갖다 수사를 했다. 그 경험상 해봤더니 그때는 지구당을 없애는 게 뭐 그거였고 지금은 지구당을 살리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틀 전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혹은 그 오래전에 그 총선 후보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게 보도될 것은 본인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먼저 나와서 본인 입으로 또는 이 페이스북처럼 먼저 우리 국민한테 얘기를 하는 게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한 거 분명히 한동훈 전 위원장의 문제의식도 맞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우려하는 부분도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지구당을 살려야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점들이 부족하다 싶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대선 주자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소모하고 버리는 그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무적 조언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거는 상당히 그 부작용이 크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 전달 방식이 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정치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이런 행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했고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이렇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